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완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신을 어떻게 건강과 성공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또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으로 크게 이제 성장하고 일을 해가려면은 자신의 건강 관리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잃으면 많은 걸 잃고 다 잃는다.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지만,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마음가짐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항상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겨내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 스트레스로, 오히려 더 발전을 위한 효과적 스트레스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의 강의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 효과가 있다. 또 크게 웃거나 감격해서 웃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다이돌핀이 나올 때는 암세포도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죠. 웃고 살아야죠. 즐겁게, 기쁘게, 어떻게 했든 스트레스 받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건 내게 준 좋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식사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면 관리도 잘하고, 왜냐하면 식사도 과식을 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의사 선생님이나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한 들었습니다. 항상 위에 70% 정도를 음식물을 채워라. 절대로 과식하지 말라. 또 골고루 먹어라 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싫어하는 건 좀 덜 먹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싫더라도 좀 건강하게 하려면 골고루 먹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저녁에 잘 때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 건강해집니다. 특히 저녁 10시부터 한 2시까지 이 자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자는 것은 우리가 덤으로 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때 잠을 깊이 자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새벽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설치거나 또는 잠이 안 올 때도 잠을 청해서 이제 안 올 때 복잡한 생각, 쓸데없이 힘든 일, 또 앞길 너무 걱정거리 이런 거 생각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그럼 분명히 수면도 다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음식 과다 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우리가 운동도 적정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총장을 할 때는 대학에 사실 너무 편했습니다. 비서들이 다 해주죠, 교수님들이 다 해주죠, 또 기사들이 운전해 주죠 하니까. 그러나 그때 오히려 혈압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총장이라고 해서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결제자이기, 최종 결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지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자기가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때 혈압도 높아지고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 임기 마치고 나서는 참 공직자 교육을 맡아서 또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협회 교육
우리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주로 맡아서 하면서 상당히 참 만보 걷는 걸 철저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요즘에 웬만하면 차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도 이제 가능하면 집에 놔두고 전철로 다니면서 꼭 만보를 걸어보니까 확실히 내 몸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철에 가서도 특별한 일 없으면 서서 이렇게 갑니다. 꼭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을 때 또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오래 눕다 보면 영원히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눕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서 활동하는 거, 앉아서 일하는 모든 분들도 가능하면 조금 있다가 서서 운동하고 활동하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동,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강관리가 잘 되면 그것만 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관리, 또 영적관리, 신앙관리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요즘에 또 DNA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또 AI, 인공지능이죠. 또 인터넷 기능, 이게 3차 인쇄술,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인지 에이전트, 바로 변동력군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총장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이 공부 안 하면 배워서 남준하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총장은 공부해서 남주자 하면서 이런 구호로 내세워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을 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지능 기부도 해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말이 참 미치잖아요.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의 교수, 공무원, 또 이제 공직자, 또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항상 교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거짓하지 말아라. 신뢰를 주는 인간이 되라. 조금 더 사기성이 있어 보이면 안 됩니다. 허풍을 떨거나 항상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갈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다면 영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관리,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참 참된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서, 그러나 또 그런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세상 속에, 삶 속에 바로 적용해서 삶 속에서 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하나의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년 시절부터 한 30대 석박사까지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늦게까지 30대, 물론 20대 중반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만 대학 졸업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 그것이 한 30년 잡는다면 공부하는 시절이 직장 생활이 한 30년 됩니다. 되게 60세, 뭐 기업체는 더 일찍 은퇴도 합니다. 공직은 보통 60세 넘으면 은퇴합니다. 대학 교수는 65세, 뭐 이렇게 물론 연령 제한 없이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이 한 30년. 나머지 생활을 보니까요, 요새 의료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되면 나머지 생활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도 따놓고 국가 전문 자격서라든가 또는 일반 자격을 따서 은퇴 후에도 그 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공직 교수 총장 끝내고 나니까 또 국가에서 주어진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또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진단도 해보고 중국에도 20개성 다니면서 경영에 대한 강의도 해보고 또 이제 세계적 각 일주 하면서도 많은 이제 경영 문제, 평화 문제, 통일 문제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특히 우리 행정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법 1조에도 국민을 위해서 그 목적에 보면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은 생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 12월 17일 날 제가 이제 장로로 선거에 있는 소망교회 전체 장로들 모인 이제 도산공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에가. 거기에서 김영석 교수가 와서 우리 장로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의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하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큰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도, 바로 은퇴 후에 남은 생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 봉사하는 이런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